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파트부터 공부를 시작할게요. 우리가 원래는 그 소득세법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요 구조로 돼 있어요. 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라서 원래 그 법 조문에 있는 순서대로라면 사업소득으로 가야 되는데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는 연금은 거의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혼자 단독으로는 안 나오지만 다른 뭐 이자라든가 사업소득이 나올 때 지문 하나 정도 뭐 다음 중에 이자가 아닌 것은 또는 뭐 이렇게 사업소득이 아닌 것은 할 때 약간 그 몇 개 단어가 연금소득에서 나올 수가 있어서 좀 가볍게 연금소득은 공부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교재 순서를 조금 처음부터 너무 양이 많으면 무겁잖아요. 공부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금소득, 그다음에 기타소득. 그러니까 실기 공부를 하실 때 조금 힘줘가지고 공부하셔야 돼. 실기 대비까지 하셔갖고 힘줘서 해야 되는 파트를 좀 뒤에다 넣어놨으니까 앞에서는 조금 그냥 이론 시험 대비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금소득 파트는요,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실기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실기 파트에서 전산세무 2급에 그 원천징수 파트 있죠. 원천징수 파트는 연금소득을 입력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전산세무 1급도 마찬가지. 우리 전산세무 2급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이배사, 근년기, 퇴, 양 8개 중에서 근로소득 파트만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전산세무 1급으로까지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 근로소득에 사업소득 3.3% 원천징수하는 거하고 기타 소득, 이자, 배당, 퇴직이 들어가요. 근데 양도하고 연금은 전산세무 1급에서도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실기에서는. 근데 이론만 대비하시면 되는데, 근데 실기랑 그럼 어느 파트가 관련이 돼 있다는 거냐? 연금을 직접 입력하는 건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만약에 우리 연말 아직 실기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실기 파트에서 원천징수에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자, 어떤 근로자, 갑이라는 근로자가 있고 그 갑에 부모님이 계세요.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 부양가족 명세라고 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할 때 그 부모님이 소득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이 넘어가시면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럼 입력하지 말아야 되고요. 만약에 1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입력하셔서 기본공제라고 해서 우리 인적공제라고 하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기에서는 부양가족을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히 시험 문제지에서 주어졌는데 그 사람을 입력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분이 어르신이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다 그러면 소득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판단할 때 이 연금소득 파트가 조금 실기에서 약간의 도움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뭐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포인트만 제가 짚어드리면 되는데 그 포인트만 짚어드린다고 알아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가볍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특히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요. 연금소득은 연금을 낼 때가 아니고 연금을 받을 때라서 지금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젊은 분들이시죠. 뭐 나보다는 젊을 거 아니야. 아닌가? 자, 그래서 아니 뭐 나이랑 상관은 없지만 자격증이 그래도 보통은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거나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뭐 경력을 좀 이제 잠깐 쉬셨다가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육아 때문에 쉬었다든가 하다가 이제 다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해볼까 했을 때 회계세무 파트에서 가장 강력한 자격증 중에 하나가 우리 전산세무 2급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하시면 되게 멋있죠.
하시는데 아마 재취업 때문에 하시는 경우다 또는 이제 취업 때문에 신규 취업 때문에 하시는 경우다 그러면 아직 연금 수령자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연금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정년퇴직하고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나이가 만 나이 55세긴 한데 아마 그거는 몇 년 안에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나이 변경은 없고요. 만 55세가 지나서 이제 매달 내가 그동안 적립해 놓은 뭐 국민연금이 됐건 아니면 은행에 연금 저축을 해놨건 아니면 퇴직연금에 가입이 됐건 IRP가 있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 젊었을 때 돈 벌 때 누적시켜놨던 돈을 가지고 그 나중에 만 55세 이후에 매달 따박따박 조금씩 우리 예금 계좌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돈이 연금 소득이라서 그 돈을 받는 시점은 이미 어르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연령이 만 55세 넘어가시는 분들이 연금 소득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분도 사실 연금 소득에 대해 별 관심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알아놓으면 좋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 이론 시험 대비가 메인이긴 한데 부양가족 실기 파트와 관련해서는 어디가 관련돼 있다? 부양가족 명세 기본공제 대상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부양가족으로 이분을 입력할 거냐 말 거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이 연금소득을 가지고 연습을 할 거다. 요거를 체크하시고요. 여긴 진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연금소득 관련해서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제 판서를 약간 이제 필기노트로 대신 해가지고 공부를 먼저 하고 나서 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은요, 일단 낼 때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금은 어찌 보면 젊었을 때 저축을 해놓고 근데 진짜 저축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하면 걔가 일정 연령이 지나서 수령을 해야 약간의 혜택이 있는 거지, 조금의 혜택이 있는 거지, 중간에 깨면 별로 뭐 사실 저축성 이렇게 보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반 정기 적금 넣는 거하고 연금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뭐, 그거는 됐고.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연금이라고 이름이 나올 거니까. 자, 연금은 불입하는, 돈을 내는 시점과 받는 시점으로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는 조금 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사람이 너무 거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수업은요, 연금 소득에 관련된 과세 체계는요, 정말 어디 딴 데 가서 이거 얘기 못 듣습니다. 제가 실무 강의를 되게 오래 해왔고 실무에서 원천, 연말정산, 부가, 법인 이런 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무뿐만이 아니라 실무 강의를 하고 있고 기업체 강의 이런 데를 나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임직원들 은퇴하실 때 되시면 요거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얘가 세법의 한 5가지, 6가지 파트가 모여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좀 이제 그 사실 회계세법을 전혀 안 하시는 뭐 대기업 임원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뭐 1, 2년 있으면 은퇴하신다 그런 분들한테 세법을 설명드리려면 되게 쉽게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15년 넘게 쌓인 노하우로 만든 한 페이지짜리 요약 자료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도 기본적인 연금의 과세 체계, 그다음에 그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께서 무슨 IRP 투자를 하건 DB, DC형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내가 퇴직연금에 어떤 가입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상생활에 되게 도움되는 내용일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자, 연금은 불입할 때 강제로 내는 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불입하고 싶어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굳이 나는 노후에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 생활비 걱정은 안 하고 싶어. 이래서 스스로 불입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을 일단 먼저 나눌 겁니다. 자, 법에 의해서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 강제로 내는 연금을 뭐라고 해요?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2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아니면 일단 급여 소득자들은 안 낼 수가 없어요. 월급에서 띄고 주니까. 맞죠? 월급에서 띄고 주니까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가입자 아시잖아요. 지역가입자로 뭐 사업소득자들 이런 분들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있으시면 만약에 연금을 안 내잖아요. 국민연금 납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누가
A라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은 그 A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막 괴롭히고 멱살 잡고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게 조폭이죠.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해요? 법원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해서 법원한테 그 사람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내 돈 좀 회수해 주세요라고 경매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국세청에 만약에 제가 세금을 A라는 사람이 국세청에 세금을 안 내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국세청도 국가기관인데 굳이 법원에 부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국세청이나 뭐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세무서가 될 건데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누가 안 내면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해버리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판 돈으로 세금을 걷어가 버리는데 그 파는 절차가 우리 경공매 하시죠? 들어보셨죠? 경매가 법원에서 강제로 매각하는 거, 공매가 세금을 안 내서 매각하는 거. 자, 공매는 압류해서 세금을 안 내서 강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은요,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이 아닌데 국세징수법을 우리가 준용한다라고 하거든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가 안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재산을 강제로 압류해서 매각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잘 모르고 쓰시는 말 중에 하나가 그냥 이제 되게 익숙한 용어인데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용어에 공과금이 뭐냐면 세금도 아닌 놈이 마치 세금처럼 경매 신청을 안 하고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 힘으로 압류해서 매각해버릴 수 있는 세금은 아닌데 세금같이 강제로 걷어가 버릴 수 있는 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과금이라고 해요. 개정 과목 얘기하실 때 세금과 공과 이러잖아요. 원래는 세금 앤드 공과금이에요. 세금 앤드 공과금. 근데 하도 사람들이 귀찮아 하니까 세금과 공과금 숨 쉬고 읽어야 돼. 세금과 공과금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한다고? 세금과 공과. 그럼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공과하면 금이 빠진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개정 과목이 되게 웃겨요. 근데 어찌됐건 뭐 관행상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는 뭐 그런 것만 있나요? 요새는 뭐 줄임말 우리 아들, 딸이 얘기한 줄임말 가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죠? 뭐 그런 줄임말도 있는데 뭐 금 정도 하나 띄는 거야. 뭐. 그죠? 자,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가 안 내면 압류 들어오고요.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 연금부터 구분을 해드리자면 강제로 낼 때 강제로 내야 되는 연금, 받을 때도 내 맘대로 받는 게 아니고 법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고요. 자, 사적연금이 뭘까요? 내가 안 내도 되고 내도 이 연금을 형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스스로 내 노후 보장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립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국민연금을 냈다라고 하면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중에 국민연금을 그냥 이제 실제율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 할게요.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 300만 원에서 국민연금을 30을 회사가 띄었다. 또는 지역가입자들이 그렇게 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월급 300만 원에 대해서 연말정산해서 소득세를 걷어가나요? 270에 대해서 걷어갈까요? 300에 대해서 걷어갑니다. 300에. 일단 최초의 그 개념 자체는. 그러면 뭔가 공제 같은 걸 안 해준다 그러면 일단 월급 받은 건 뭐죠? 이배사 근년기 중에서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을 때 그 급여 총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연금을 내요. 연금을 낼 때 만약에 세금을 안 줄여준다 그러면 그건 이미 세금 낸 돈이죠. 세금을 냈잖아요. 세금을 낸 거를 예를 들어 은행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예금 이자로 받는다 그러면 은행에 1,000만 원 넣어놨다가 이미 세금 낸 돈을 1,000만 원 넣어놨다가 1,0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자는 50만 원이지 1,050만 원이 아니잖아요. 왜? 원금은 이미 세금 내는 게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IMF 구제금, IMF 하면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우리 1997년, 98년에 이제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을 때, 그 IMF라는 데서 구제금융, 돈을 빌려왔거든요. 그때 약간 대한민국 세법을, 쥐들이 뭐라고, 아까 돈이 없으면 참 그게 그래. 그래서 돈 빌려주면서 기업회계 기준 명문화 시켜라. 기업회계 기준 만들어라.
그리고 연금에 대한 체계가 너네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약간 몇 가지 조언이랍시고 한 거를 바로 따라가지고 20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갈 때 세법은 개정하는데 1, 2년 걸리거든요.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는요. 연금을 이제 급여를 받았다. 그럼 세금을 냈죠. 그리고 연금을 그럼 그 돈으로 연금을 낸 거잖아요, 사실. 300만 원을 받아서 30 낸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받을 때 270을 받지만 300 받아서 그중에 30을 국민연금으로 낸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300을 받았을 때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으니까 사실은 그 국민연금으로 불입한 30만 원은 세금을 이미 낸 상태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낸 돈을 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수령한다. 그럼 세금 내야 또 내요? 아니에요. 이미 세금 냈잖아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어땠냐면 그 연금을 불입하는 시점에 세금을 소득공제를 안 해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세금을 안 줄여줬거든요. 그러면 받았을 때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금액이다. 국민연금 또는 이제 5가지가 있어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이 좀 약간 별정직이라서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연금, 공무원연금이랑 비슷한 거고 군인연금, 이게 직영연금, 직업 이름 들어가는 연금 4개 하고 국민연금 5개가 공적연금인데 여러분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정도 2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걔네들을 냈다 그러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지금 현행세법에서는 한참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종합소득공제라고 하는 것 중에 연금보험료공제라고 해서 국민연금 납입액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는 뭔지 몰라도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금을 줄여요.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이 생겨요? 얘는 낼 때 분명히 급여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냈는데 연금을 낸 금액만큼은 세금을 줄여줬죠. 그럼 세금을 냈다가 돌려받은 꼴이 돼서 세금을 안 낸 상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얘는 받았을 때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죠. 됐죠? 이게 그래서 지금 현행세법은 요 체계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조금 어렵지만 개념상 국민연금이건 만약에 공무원이다. 그럼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어 1990년부터 일해가지고 2010년까지 일하시다가 2010년에 은퇴하셨다. 그럼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때 그 연금을 2개로 쪼개는 거예요. 언제? 2001년 12월 31일 이전과 2002년 1월 1일 이후.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무를 했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 불입을 했다.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받는 게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국민연금 5개밖에 없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이렇게 군인연금도. 그래서 관리공단이 공기업 되게 크잖아요. 작은 기업들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급하면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럼 그 개월수 기준으로 지금 현재 받는 연금이 한 달에 300이라고 치면 300만 원을 그 2001년 말 전거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 거를 알아서 쪼개줘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매달 지급을 할 때 연금 수령은 개념상 뭘까요? 과세 대상에 포함됐을 때 우리가 봐야 되고 연금 과세 대상에 포함된 상태에서 매달 따박따박 받겠다라고 하면 걔가 연금 소득이 되는 거고요. 일시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연금 외수령이 돼요. 일시금이에요. 일시금. 이는 매월 조금씩 받는다. 자, 국가가 원하는 거는 노후에 매달 따박따박 생활비로 받아가라. 요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 수령을 하면 연금 수령이 매달 따박따박 받아가니까 걔가 연금 소득이고 최초의 불입이 강제로 된 거라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적연금 소득이라고 해요. 자, 요거를 매달 지급을 하니까 마치 월급처럼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간이세액표라는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처럼 공적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표에 따라서 그냥 원천징수를 하고요. 자, 이게 이 간이세액표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정확한 게 아니겠죠. 대강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요거 이 시스템은요, 나중에 근로소득할 때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국민연금 수령자 또는 공무원연금, 연금 소득자들, 어르신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매달 따박따박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기관이 마치 급여처럼 원천징수를 하고요. 근로소득, 급여소득자들 연말정산은 2월 달이죠. 네,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그 근로소득자들이 부모님 공제할 거냐 말 거냐 하려면 연금 자료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달 빨리 해요. 그래서 얘는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요. 되셨죠? 자, 그렇게 하면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타소득이 없으면 그냥 연말정산으로 끝내고 타소득이 있으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시스템은 나중에 1월로 날짜 1월이 근로소득에서 2월로 바뀌는 것 빼고는 똑같거든요. 근로소득하고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실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까지는 참고하시고요. 근데 우리 국민연금 말고 공무원연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연금, 연금 언제 수령하는 거예요? 퇴직할 때. 물론 이제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신 상태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받는 거라서 얘가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성격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금을 뭐라고 하냐면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해요. 그 용어만 좀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된다? 얘가 퇴직소득으로 가고, 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원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죠? 종합소득이라고 부르는데, 퇴직으로 가면 무슨 과세? 또 복습, 분류과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렇게 하시고 여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사적연금이 뭐냐라는 건데요. 조금 그 위에 거 보지 마시고. 자, 사적연금은 뭐예요? 내가 불입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보통 뭘로 가입하세요? 보통 많이 하시는 거? 보통? 연금보험. 뭐 또 연금 신탁. 이런 것도 가입하시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추천은 연금 보험 같은 거 가입하셔도 되고요. 뭐 퇴직연금 계좌는 별도로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퇴직연금 계좌도 따로 갖고 가고 싶고 뭐 IRP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별도로 연금 저축보험 그거는 이제 연금 보험이라는 걸 가입하실 때 보험 설계사님한테 꼭 여쭤보셔야 돼요. 이거 연말정산할 때 세금 혜택 받고 싶은데 그거 되는 거예요? 라고 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연금보험이라는 이름이 무조건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하는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연금보험이나 사적연금 이런 거를 연금 신탁 이런 거를 합해서 개인연금 우리 저축계좌 또는 우리 IRP 같은 건 퇴직연금 계좌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는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어찌됐건 국민연금하고 다르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다르게 내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자, 지금 얘가 현행세법이 어떠냐면 사적연금을 불입하는 시점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걸 받아요. 세액공제. 뭔진 몰라도 생각해보면 공제면 세금을 줄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했다? 세금을 줄였다. 만약에 세액공제가 일정 한도가 있어요. 한도를 만약에 이제 퇴직연금이 없다 그러면 600만 원까지가 한도거든요. 그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가서 나중에 배울 건데 한도가 600이에요. 근데 만약에 퇴직연금이 있다 그럼 한도가 900이 되는데 제가 1000만 원 불입을 했다. 그럼 퇴직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1000만 원 불입하면 밑에 거가 600, 위에 거가 400이죠. 그거 다 매년 신고 연말정산 하실 때 다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옛날 자료는 다 조회할 수 있어요. 홈택스 들어가셔서 하시고 나면 과세연 퇴직소득 이런 건 지금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럼 세금이 줄어들었을 때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중에 노후에 받았을 때 만약에 당초에 불입했을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못 받았으면 아까 공적연금처럼 세금이 안 줄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나중에 받는 건 세금을 안 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매달 따박 받으면 연금 수령이라고 하고요. 이걸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연금 외수령이라고 한다. 연금 외수령. 그럼 연금 수령이 되면 무슨 소득이 될까요? 연금 소득. 근데 내가 자체적으로 불입했으니까 사적연금 소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사적연금 소득 하시고요. 자, 연금 외수령을 하게 됐는데 걔가 원래 원금이 퇴직금이었다 그러면 퇴직소득으로 가는 거고요. 그냥 연금 보험 같은 거에 가입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뭐죠?
연금 외에 수령을 했는데 일반적인 연금저축계좌나 운용수익이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돼요. 기타 소득. 그러면 자 여기서는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뭐다? 연금소득이고 사적연금소득 이건 공적연금소득 이건 연금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자 연금 수령이라는 말이 나오면 연금소득이고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이 나오면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이다. 연금 외 수령하면 뭐 퇴직 나오면 퇴직이 우선이니까 퇴직하시면 되는데 퇴직이라는 말이 없는데 연금 외 하면 연금 외라는 말이 나오면 자 뭐라고 해야 된다? 기타 소득이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사적연금인데요. 사적연금인데 사적연금이라고 하죠. 뭐 연금 계좌, 사적연금 그냥 연금 계좌 수령액이 자, 연금 계좌 수령액이 연금 계좌에서 수령을 하는데 그 수령액 자체가 퇴직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자, 연금 수령이다라고 하면 무슨 소득이라고 한다? 그럼 연금 소득이다. 우리 1교시, 2교시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이 다음 소득이 이자 소득이냐, 배당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연금 수령 나오면 연금 소득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 외 수령이다 그러면 연금 외 수령인데 혹시 퇴직이란 말이 있으면 퇴직 소득, 퇴직이란 말이 없으면 무슨 소득? 기타 소득. 자, 기타 소득. 그러면 일단 연금 소득일 때는 원천징수 세율을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원천징수를 최초의 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는 5%,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70살 넘어가면 1% 깎아서 4%, 80대가 되면 1% 또 깎아서 3% 이렇게 갈 거고요. 기타 소득은 15%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타 소득으로 갔을 때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을 하면 이건 미리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 기타 소득하고 비교해서 이론 문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과세 방법이 뭐냐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여기 있죠.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 했으니까 무조건 분리과세 하겠다. 왜요? 이게 기타 소득은 원래 원천징수 세율이 일반적으로 20%예요. 지금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노후 보장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중간에 깼어요? 뭔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거죠. 뭐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신데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목돈이 갑자기 뭐 마련할 길이 없다든가 또는 일을 하던 게 잘못돼가지고 좀 어디 빚을 갚아야 될 일이 생겼다든가 아니 어떤 사람이 사실 돈이 여유가 있는데 자기가 원래 취지 자체는 자기가 본인 스스로 노후 보장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깼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금으로 받아간 거잖아요. 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은 뭐죠? 분명히 연금 수령을 했더라면 노후니까 연세 드신 거니까 5% 해드릴 건데 그렇다고 중간에 깼다고 해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약속 어겼으니까 너가 원래는 나이 들어서 연금으로 받기로 해놓고 왜 깼니? 그리고 페널티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기타 소득은 원래 원천징수 세율이 20%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거보다는 싸게 해드렸더니 만약에 이제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 연초에 어쩔 수 없이 깼는데 연말에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세율이 높은 사람이다. 그럼 갑자기 또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조세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연금을 깼다. 그럼 뭔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간주해버리고 어떻게 한다? 무조건 분리과세 함으로써 15%로 동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세금을.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원천징수 세율도 나중에 좀 추가로 외우셔야 되긴 하는데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연금 계좌에서 돈을 수령을 했다. 그러면 연금 수령이라는 말이 나오면 연금인 것이고 연금 외라는 말이 나오면 기타 소득.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퇴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퇴직 소득인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 뭐 충분히 문제 뒤에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책 보면서 해드릴게요. 자, 연금소득 파트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체크할 거고요.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소득. 그래서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한 연금이니까 동그라미 2번이 아까 말씀드린 사적연금이죠. 그래서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합하면 그게 연금소득이 되는 거고요. 자,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만약에 연금계좌에서 키워드 연금계좌에서 자, 연금 수령,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매달 따박따박 받아가고 금액이 얼마 안 될 때 걔를 연금 수령이라고 하고 연금 수령의 조건이 충족되면 연금 소득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자, 연금 계좌인데 좀 전에 그거 연금 수령 외다. 연금 외 수령 또는 연금 수령 외가 들어가죠. 그럼 무슨 소득? 자, 퇴직연금 계좌면 퇴직이지만 그게 아닐 때는 보통은 자, 연금의 수령은 뭐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뒤에 또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공적연금은요. 언제 이후에 불입된 거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공적연금 소득은 불입하는 시점이 2002년 1월 1일 이후인 불입 금액에 대해서만 수령할 때 세금을 내고요. 그 전에 불입한 건 이미 세금 과세가 끝났기 때문에 그 전에 불입한 거는 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거다. 날짜는 가볍게 그냥 한 번씩 봐놓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받는 거를 우리가 공적연금 소득이라고 하고 여기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네, 일단 연금 형태면 연금이고 연금 외다 그러면 공적연금은 퇴직소득이 된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론에서도 그렇게 퇴직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금 수령이라는 말이 나와야 공적연금이건 사적연금이 된다. 그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퇴직 요건, 이 연금 수령 요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그래도 근데 선생님 연금 수령이 도대체 뭐예요? 그냥 매달 따박따박 받기만 하면 연금이에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서 법에 이거는 그냥 무슨 금융상품 성격이 아니고요.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 규정을 충족시키는 금융상품이 뭐 연금계좌나 이런 것들이 연금보험, 연금신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적연금으로서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금 수령이라고 하는 거에 요건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교재를 보실 때 연금 수령이 요런 거구나. 이런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시험 문제에서 연금 수령 만약에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연금 외수령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일시금 수령을 하면 그건 그냥 대표적인 연금 외수령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인출 순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비과세 소득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이제 공적연금이죠? 자, 이런 거에 유족이라든가 장애를 입었거나 장해거나 산재 딱 봐도 보니까 다 뭐예요? 다 과세 못하겠죠? 다 비과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 국군 포로라든가 자,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해연금 딱 봐도 연금으로 과세 못하는 것들이겠죠? 이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해연금, 장해연금. 과세 느낌상 이건 과세하면 안 되는 애들이야. 그쵸? 자, 이름 따로 뭐 앞글자 따서 외우고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연금소득 금액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총 수익 금액에서 항상 소득세는요. 뭘 빼요? 필요 경비를 빼서 뭘 만든다? 소득 금액을 만드는데 이 연금 같은 경우는 총 수익 금액을 뭐라고 부르냐면 급여와 동일하게 연금 파트에서는 총 연금액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필요 경비는 실제 필요 경비를 빼주는 게 아니고 총 연금액 곱하기 몇 퍼센트 여기 밑에 있는 거 그거를 빼줘요. 그래서 연금 소득 공제를 빼요. 그래서 남은 돈이 연금 소득 금액이 되는데 그래서 연금은 실제 필요 경비는 아니지만 법에 정한 비율만큼 법정 필요 경비는 빼줘요. 그래서 총 연금액에서 연금 소득 공제를 빼고 연금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딱 나올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연금 소득 공제의 한도가 1년에 얼마예요? 900만 원이 한도예요. 900만 원이 한도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900만 원이 한도다. 뭐가? 연금소득공제인데 근로 파트로 가면 근로는 한도가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이고요. 연금소득공제는 한도가 연간 900만 원이라 그거 시험 문제 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론에 나온다 그러면 그게 나올 수가 있고 요걸 외우시는 게 아니고 최고 한도가 얼마다? 900만 원이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공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필요한 것만 체크해드렸고요. 되셨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해서요. 우리 색깔 다르게 해서 연금은 사적연금이건 공적연금이건 2배사 근연이니까 종합과세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해야 되는 사적연금도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크면 안 되지만 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본인이 이자 배당하고 다르게 본인이 종합과세 할지,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할지 아니면 원천징수로 끝낼지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 배당에서 선택이다 뭐다 그런 용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에서 제가 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는 제도가 연금과 사적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 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에 이거 체크하세요. 총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인데 물조건 분리과세 대상 제외됐고요. 자, 사적연금 소득이 얼마 이하? 1,500만 원 이하면 자,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요 부분을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다른 거는 굳이 여러분께서 막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되는데 자, 보세요.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암기를 하시는데 우리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원래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하셔야 되죠. 종합과세가 뭐라고요?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금액 6개를 하나의 신고서에 넣어서 합산해서 과세를 신고서 하나에 6개를 다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고 높은 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종합과세라고 하죠. 자, 기타 소득과 연금 소득도 원래 2배사 근년기 종합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원칙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를 종합과세라고 하고요. 자, 예외적으로 금액 요건이에요. 금액이 소액이다 이거거든요. 법에 정한 금액 요건을 충족을 하면 충족이에요. 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 안 하면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올 건데 자, 두 가지 사적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에는요. 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합산하지 않고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합산하지 않고 자, 원천징수된 것으로 과세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거를 자, 금액 요건을 충족했을 때 뭐라고 한다?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요. 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가 뭐냐면 자,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요것이 자, 요거예요. 이 뜻이에요. 원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이자건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면 원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 두 가지. 연금 중에서 사적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연금 소득 중에서도 공적연금 말고요. 연금 소득 중에서 사적연금 소득이 얼마? 1,500만 원 이하이면 근데 사적연금 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전의 금액이에요. 얘는 왜? 소득이잖아요. 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령액 총액 필요경비 차감 전 금액
이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해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쓸게요. 두 개 구분하려고. 자, 기타 소득은요. 기타 소득은요. 자, 필요 경비 차감 후에 필요 경비 차감 후에 뭐가? 기타 소득 금액이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요렇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기타 소득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파트가 약간 그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할 거냐 말 거냐 이거랑 관련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요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면 자, 여러분 우리 이자 배당 공부하실 때 이자하고 배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선택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는 사적연금 소득, 기타 소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전체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실기 문제 혹시 나온다 그러면 요거가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대부분은 이쪽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금액이 최근에 1,500만 원이 최근에 약간 금액이 상향 조정됐어요. 이 종전 이름은 종전 금액을 알 필요 없고 그거 알면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일, 2년 안쪽에 얘가 금액이 이제 수정이 된 거라서 상향 조정이 된 거라서 이론 문제나 이런 데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굳이 뭐 수입시기 자, 보세요. 공적연금 소득은 잘 생각하세요. 말을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공적연금 소득은 내가 받고 싶다고 아무 때나 받아요. 공적연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에 의해서 내고 법에 의해서 받는 거. 그래서 자, 공적 관련 법 이게 학생들이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게 여기가 아니에요. 법에 따라예요. 뭐죠? 법에 따라.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법에 따라. 법에 따른 날이에요. 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날. 되셨죠? 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요. 잠깐 다시. 법에 따라. 되셨죠? 자,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했다. 그럼 그건 뭐예요? 받은 날 현금주의로 가요. 자, 그 밖의 소득 지급받은 날. 그러니까 결국은 공적연금 말고는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날, 그렇게. 근데 연금 계좌는 항상 연금 수령한 날, 연금 외 수령한 날 이렇게 표현하니까 연금 수령한 날, 받은 날, 받았을 때 연금 수령의 요건을 충족해서 실제로 받은 날. 연금 외 수령이면 받긴 받았는데 연금 수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뭐 과세 방법은 좀 전에 설명드린 거니까 형광펜만 칠해 드릴게요. 연금 소득의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공적연금 소득은 공적연금 원천징수 하죠. 원천징수를 해요. 간이색표로. 자, 사적연금은 밑에 거 안 하셔도 되고 5%로 원천징수 하시는 거고요. 자, 공적연금은 나중에 뭐 해요? 1월이에요. 1월에 자, 제가 1월 약간 음영 표시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연말정산 해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2월 달인데 여러분 원래 연말정산은 급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됐고 어찌됐건 1월 달에 하는 거는 공적연금밖에 없고요. 자, 사적연금은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셔야 되는데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다. 근데 무조건 분리과세가 뭐냐? 요거는 이제 밑에 자,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범위에서 여러분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는요. 과세이한 퇴직소득이에요.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과세이한 연금소득이라서 요거는 좀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다 그럼 얼마다? 사적연금.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1,500만 원 이하. 요거가 시험 문제 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거가 아까 칠판에 적어드린 내용이고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 게 또 다른 소득이 뭐가 있다고요? 기타 소득이 있다. 거기까지. 그래서 타소득하고 연계를 좀 해야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관련해서는요. 사실 뭐 그 이론 문제도 기출 문제가 거의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연습 문제까지 푸셔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연금 파트는 딱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특히 아까 우리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이란 이름 구분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는 제도 있죠. 그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과세 체계 여기가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되셨죠? 네, 분리과세 선택, 그 다음에 연말정산제도. 이렇게 되게 종합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빠르게 형광펜 칠해드리는 부분 위주로 반복 학습하시되 너무 부담스럽게 공부하지는 마세요.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금하셨으면 이제 우리 선택적 분리과세 때문에라도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네, 기타소득 들어갈 거예요. 기타소득은 이론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기타소득 파트도 사실은 뭐 부양가족 명세에는 다 영향이 있으니까 그거 뭐 당연한 거고 실기 파트는 그런 파트랑 이제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론에서도 좀 시험 문제를 낼 만한 영역이 많아가지고 기타소득은 이론 시험 문제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가볍게 한 5분 정도만 예습해 오시고 주로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연금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 기타소득 들어갈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